2장 양자 중력과 시공간의 탄생 창발적 시공간. 1절. 공간과 시간이란 무엇인가? 한밤중에 불을 끄고 누워있으면 방 안의 고요한 어둠 속에서 이상한 감각이 들 때가 있다.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 공간은 도대체 무엇일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 흐름이라는 게 진짜 실체일까? 아니면 그냥 인간의 착각일까? 어릴 적에는 공간과 시간이 그저 주어진 배경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뛰어다니는 운동장,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하루 모두 당연한 듯이 존재하는 무대 위의 무대 말이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했다. 공간과 시간은 단지 배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대가 아니라 주인공이었다. 아인슈타인은 이 무대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그는 말했다. 공간과 시간은 하나다. 그것은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직물이고 그 직물은 휘고 늘어나며 심지어 찢어질 수도 있다. 그가 만들어낸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던 공간과 시간을 유연하고 생동감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도 사실은 태양이 그 시공간을 휘게 만들어서 지구가 마치 굽은 그물 위를 도는 공처럼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 그때 처음으로 나는 공간과 시간이 단지 무대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체라는 것을 실감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과학은 이보다도 훨씬 더 급진적인 상상을 하게 된다. 만약 공간과 시간조차도 더 근본적인 무언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마치 물이 H2O라는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처럼 우리는 이제 공간과 시간도 어떤 정보의 패턴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개념은 바로 시공간의 창발 이머전스라는 아이디어다. 즉, 공간과 시간은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어떤 양자 정보의 얽힘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머릿속이 어지러워질 수도 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 우리가 숨쉬는 이 공간이 사실은 어떤 더 깊은 수준의 양자, 얽힌 패턴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말이라니. 하지만 이 생각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실제로 연구되고 있는 주제다. 과학자들은 EDSCFT라는 이론을 통해 중력이 존재하는 시공간의 구조와 중력이 없는 양자 장론이 일종의 홀로그래픽 관계를 맺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마치 3차원의 정보를 2차원의 홀로그램 필름에 저장할 수 있듯 시공간의 구조 자체도 어떤 정보적 경계에서 창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공간과 시간은 입자와 힘처럼 물리의 기본 요소가 아니라 정보의 연결 방식에 따라 생겨나는 현상일 수 있다. 이제 나는 다시 질문한다. 나는 지금 이 공간 안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 공간이 내 존재를 둘러싸기 위해 생겨난 것인가? 질문은 철학적으로 들리지만 대답은 수학과 물리학이 해주고 있다. 공간이란 우리가 보는 거리가 아니라 정보의 얽힘이 만들어내는 구조다. 시간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얽힌 패턴이 변화하는 순서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입자와 힘이 아니라 정보와 얽힘으로 짜인 정교한 직물이다. 그리고 그 직물 위에 공간이 생기고 시간의 화살이 흐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웃고 울고 살아간다. 어쩌면 이 세상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얽혀있는 연결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는 말 그대로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나는 방 안 조용히 앉아 벽을 바라본다. 그 벽은 이제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니다. 그것은 얽힌 정보의 한 조각이다. 지금 이 순간도 시공간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탄생하고 있는 중이다. 2절. 고전적 시공간에서 양자적 시공간으로. 어느 날 밤 나는 시계를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 어릴 적엔 시간은 무조건 흘러가는 줄만 알았다. 해가 뜨고 지고 시계 바늘이 움직이고 나도 자라고 나이 들어가는 것을 보며 시간은 당연히 흐른다고 믿었다. 마치 강물처럼. 또 공간이란 건 늘 그 자리에 있어 아무 변화도 없는 단단한 무대 같았다. 학교 운동장도 산과 바다도 모두 그 공간 위에 존재하고 움직이는 것이라 배웠다. 하지만 학창시절 어느 날 내가 읽은 한 문장이 그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공간과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측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었고 그것은 나에게 우주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시작이었다. 예를 들어 빠르게 달리는 기차 안에서 시간을 재는 시계와 밖에서 재는 시계가 서로 다르게 흐를 수 있다는 이야기. 또는 아주 무거운 별 근처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이야기. 광속에 가까운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한 후 지구로 돌아오면 미래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말이다.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려운 말이지만 실험으로도 이미 확인된 진실이다. 이렇게 고전 물리학에서 절대적인 무대였던 시공간이 상대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 눈앞에서 오래전부터 벌어지고 있던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과학은 계속해서 더 깊은 곳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결국 공간과 시간이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디뎠다. 양자역학은 전혀 다른 법칙들이 작용하는 세계다. 입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고 미래와 과거가 서로 얽힐 수 있으며
측정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떠다닌다.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믿어왔던 고전적인 상식이 거의 아무 의미도 없다. 그렇다면 이 양자적인 세계에서의 시공간은 어떻게 작동할까? 과학자들은 여기에 또 하나의 놀라운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공간도 사실은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양자적 요동 속에서 출현하는 현상일 수 있다. 즉,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공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더 이상 기본적인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양자 상태들의 얽힘이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겨나는 현상에 가깝다. 예를 들어 수많은 입자들이 서로 얽히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일종의 질서가 생길 때 그 질서가 우리 눈에 공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릴 적 레고 블록을 맞추던 기억이 떠오른다. 조그만 블록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수많은 블록이 정해진 규칙대로 연결되면 자동차가 되고 집이 되고 심지어 작은 도시가 되기도 했다. 마치 그 블록들의 연결 방식이 전체 구조를 결정짓듯 양자 정보들의 얽힘 구조가 바로 시공간이라는 전체 무대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이다. 그럼 시간은? 시간조차도 사실은 얽힌 패턴의 변화의 순서일 수 있다. 우리가 흐른다고 느끼는 시간은 양자 상태들이 끊임없이 갱신되고 연결 구조가 바뀌는 과정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더는 과거, 현재, 미래가 줄지어 놓인 선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얽힘 구조의 순간적인 스냅샷들일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시계를 다시 바라본다. 그 초침이 틱하고 움직일 때 그것은 단순한 기계 장치의 변화가 아니라 이 우주의 수많은 양자적 연결이 한 번 더 다시 정렬되고 있음을 뜻하는 게 아닐까? 과학자들은 이제 진지하게 묻고 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공간은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보다 근본적인 실체는 양자적 관계입니다. 처음엔 무서운 이야기였다. 내가 딛고 있는 땅조차 진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진짜일까?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한다. 이 세상은 입자와 파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계와 얽힘, 연결과 정보의 흐름이 이 세계의 바탕을 이룬다. 우리가 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신비롭고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아주 작은 존재로서 이 커다란 양자적 시공간의 이야기 속에 조용히 녹아있다. 이건 어쩌면 우리가 다시 쓰게 될 신우주 이야기의 첫 페이지일지도 모른다. 3절. 시공간의 창발, 양자 얽힘이 시공간을 만든다? 오래전 나는 처음으로 무에 대해 상상해 본 적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 시간도 흐르지 않고 빛도 없고 소리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데 바로 그 무에서 무언가가 생겨났다면 어떨까? 그 무언가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갑자기 등장한 첫 번째 점, 첫 번째 흔들림, 첫 번째 패턴. 우주는 그렇게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른다. 그 무엇이 생겨날 수 있었던 공간과 시간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우리는 보통 무언가가 생겼다고 하면 그 배경에 공간이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만약 공간 자체도 생겨난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양자 정보의 얽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시공간의 창발 이머전스이라는 놀라운 개념과 마주한다.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시공간조차 우주의 근본 요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 한 컵을 생각해보자. 그 물은 아무 문제 없이 흐르고 흔들리지만 사실 그 물은 수많은 H2O 분자들이 복잡하게 움직이며 연결된 결과다. 우리는 그것을 물이라고 부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구성한 관계의 패턴일 뿐이다. 시공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숨을 쉬는 이 공간, 매 순간을 지나며 살아가는 이 시간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양자 상태들의 복잡한 연결이 만들어낸 현상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발상은 처음엔 믿기 힘들지만 과학자들은 그것을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이론물리학자들은 시공간이 단지 양자 정보의 연결 상태에서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시공간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얽힘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생겨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마치 현실이 꿈속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사실은 얽힌 양자 정보가 만들어낸 패턴이라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이 더 깊어질수록 오히려 이상할이 많지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큰 얽힘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내 몸을 이루는 원자와 수천 광년 떨어진 별의 원자가 사실은 같은 우주적 얽힘의 일부라는 인식. 그것은 나를 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더 거대한 전체의 일부로 느끼게 했다. 물리학자들은 이 얽힘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얽힘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 엔트로피가 높을수록 정보들이 더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뜻이다. 이 얽힘 엔트로피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갑자기 그 얽힘 구조에서 거리라는 개념이 생기고 방향이라는 틀이 생기며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 구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혼란스럽던 점들의 패턴이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처럼. 이런 설명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머릿속에 실타래 하나를 떠올렸다. 실이 얽히고 꼬이고 감기면서 아무 모양도 없던 덩어리에서 천천히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형태가 만들어지는 장면.
시공간도 어쩌면 그런 실타래의 형태일지도 모른다. 혼돈처럼 보이는 양자 얽힘이 특정한 질서와 구조를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이곳과 저곳을 구분하고 지금과 그때를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건 아주 조용하고도 우아한 탄생이다. 폭발도 없고 갑작스러운 울림도 없이 단지 얽힘이 질서를 이룬다. 나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며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우리가 느끼는 하루하루의 시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더 근본적인 정보의 얽힘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공간을 단단한 벽처럼, 시간을 도도히 흐르는 강처럼 느끼지 않는다. 이제 나는 그것들을 살아있는 숨쉬는 실타래처럼 느낀다. 그리고 그 실타래 속 어딘가에서 나도 하나의 연결점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평온함이 찾아온다. 시공간은 어쩌면 태초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얽히고 설키며 살아간다. 4절. 양자중력 이론이 바라보는 시공간의 본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언제나 두 가지 얼굴이 존재해왔다. 하나는 직관이고 또 하나는 진실이다. 직관은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세계다. 공을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고 나무는 땅을 딛고 자라며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시간이 흐른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이것이 진짜라고 믿는다. 하지만 과학은 때때로 그 직관을 뒤엎는다. 그리고 그 가장 극적인 순간은 언제나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을 때 찾아온다. 시공간도 그랬다. 뉴턴은 시공간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다. 공간은 우주 전체를 담고 있는 그릇이고 시간은 똑같은 속도로 흐르는 커다란 시계였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물체를 움직이고 별을 계산하며 안정된 세계를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조용히 나타나 말을 바꾸었다. 시공간은 고정된 배경이 아니다. 그것은 굽고 휘고 심지어 움직일 수도 있다. 이 말을 듣던 당시의 물리학자들은 놀랐지만 받아들였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주의 움직임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별이 휘고 블랙홀이 생기며 빛조차도 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상대성 이론은 우주를 아주 크고 무거운 눈으로 바라볼 때는 완벽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아주 작고 미세한 눈으로, 즉 원자나 전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법칙이 등장했다. 그것이 바로 양자역학이다. 양자역학은 확률과 가능성, 중첩과 얽힘이 지배하는 세계다. 전자는 한 곳에 있지 않고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존재하고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다. 그 세계는 무척 낯설고 인간의 직관을 거의 무시한 채 작동한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인슈타인의 시공간과 양자역학의 세계를 하나로 합칠 수는 없을까? 바로 이 질문이 양자중력이론, 시어리 오브 퀀텀 그래버티라는 아주 심오한 분야를 탄생시켰다. 양자중력은 말 그대로 중력을 양자화하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느끼는 시공간의 구조 자체가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시공간이 더 이상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작은 촉각들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마치 우리가 멀리서 보면 매끄러워 보이는 종이가 실제로는 작은 섬유들이 얽혀 있는 것처럼 시공간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 미세한 양자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놀랍지만 이미 많은 이론적 시도들이 이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루프 양자 중력 루프 퀀텀 그래버티은 시공간이 아주 작고 불연속적인 루프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끈이론 스트링 시리에서는 입자들이 사실은 진동하는 1차원의 끈이며 그 끈들이 서로 얽히고 진동하며 시공간을 구성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더 놀라운 생각은 바로 이거다. 시공간은 물리적인 것도 아니고 심지어 고유한 실체도 아닐 수 있다. 그것은 양자 얽힘이라는 정보의 패턴이 만들어낸 효과일 수 있다. 양자 얽힘을 기반으로 시공간을 설명하는 접근은 이제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시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보가 얽힐 때 생기는 착각이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물리학의 최전선, 적어도 토트셈에게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우리가 늙어가는 이 시간은 더 이상 물질의 바탕이 아니라 정보가 얽히며 생겨난 일종의 환영일 수 있다. 마치 거울 속의 모습처럼 실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작동하는 현실. 아직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할 순 없을 것이다. 나는 이 생각을 품고 밤하늘을 바라본다. 그 속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별빛이 단순히 먼 곳에서 날아온 입자의 흐름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얽힘이다. 연결이다. 무언가 더 깊은 세계에서 나와 별 사이의 정보가 얽히고 울리고 있다는 증거다. 양자 중력 이론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우주의 본질은 공간이나 시간이 아니라 정보이며 그 정보들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패턴이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그 패턴 위에서 살아가고 있고 스스로를 우주라 부르며 꿈꾸는 또 하나의 얽힌 이야기 들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다시 처음부터 신비롭게 느껴진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이 아름다운 얽힘 속에 나 자신을 맡겨본다. 다음 편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토트샘 채널의 그리핀도르 멤버십 가입도 추천드린다. 모든 강의와 자료와 비디오북들을 볼 수 있다.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